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가 또 2월이 되면서 12회차 1등 예상 당첨 금액은 한 4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2월이 되면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도 승무패를 좀 로또 하는 것처럼 재미로라도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2월이 될수록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죠. 자, 일단 이번 주에는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12회차는 다음 주 주말 경기들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다음 주 주말 경기 일정을 봤더니 기존에는 K리그 6경기, 그리고 라리가 8경기가 들어왔었는데 4월 첫째 주 주말 K리그 경기가 5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 사장님께서 또 K리그 1과 K리그 2, 라리가를 합쳐서 14경기를 만들지 아니면 해외 리그끼리 즉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라리가 경기들 뭐 이런 경기들을 묶어서 14경기를 만들지 예상은 잘 안 가는데 제 바람으로는 K리그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승무패 11회차에서 K리그 개 죽을 썼습니다. 라리가 올킬하고 K리그에서 올데스 했죠. 자, 아무튼 1등 당첨 예상 금액이 40억이 될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는 경기가 공지가 된 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하면 바로 이번 주 축구 국가대표 경기들이 있는 주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기들이 많아요. 일단 경기들을 쭉 봤는데 월드컵 예선 경기들 같은 경우는 친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변이 일어날 확률도 적어 보이고, 강팀 대 약팀이 붙었을 때는 확실히 이변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팀 대 약팀 확실하게 보이는 건 뭐 프랑스 대 우크라이나 같은 경기, 뭐 사실상 프랑스 승리밖에 안 보이는 경기로 보이고, 나머지 경기들도 강팀 대 약팀 경기들이 많아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충분히 프로토 잘 골라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예선 경기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을 거고, 저도 골 때리는 TV 밴드 토론방에서 베팅하기 전에 멤버십 분들과 토론을 좀 해보고 골라서 가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월드컵 예선 경기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하면,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한국 대 일본, 일본 대 한국 친선 경기에 대해서 한번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이 경기만큼은 누가 이긴다, 진다 그런 걸 떠나서, 떠나긴 뭘 떠나요? 한국이 이겨야죠. 그죠? 일단 이 경기 오랜만에 한일전이기 때문에 한국 응원도 할 겸 어떤 선수들이 나오는지 말씀도 드려보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을 떠나서 저는 한국 승에 걸고 한국을 응원하면서 볼 겁니다. 다른 경기에서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를 해서 다른 팀이 뭐 한국과 다른 나라가 붙을 때 다른 나라의 승리를 걸어도 되는데, 일본이랑 경기만큼은 제가 일본, 니폰, 재팬에는 도저히 돈을 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 승에 걸게 되면 일본 이기라고 좀, 이게 돈이 걸게 되면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애국자의 마음으로, 자, 한번 응원Bet, 국뽕Bet, 애국Bet 한번 해보도록 할 거니까 저 따라서 구매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실 거죠. 한 경기만 어떻게 구매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까 앞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죠. 프랑스 승이랑 같이 묶어서 걸고 보면 됩니다. 프랑스가 뭐 홈에서 우크라이나한테 패배할 일도 없거니와 프랑스 멤버만 들어보셔도 뭐 장난이 아니죠. 음바페, 지루, 라파엘 바란, 포그바, 그리즈만, 캉테, 요리스, 뭐 이 이름만 들어도 장난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 승을 박아놓고 한국의 승을 걸어보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돈을 따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응원bet, 국뽕bet, 애국bet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 대 일본, 일본 대 한국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투 감독이 처음 소집했던 선수들 중에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소집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부상당한 선수를 소집하는 것 때문에 무리뉴 감독도 짜증을 많이 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소집 제외가 됐고 광주 FC의 엄원상 선수도 내측 인대 부상으로 소집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전반 초반에 쓰러지면서 들것에 실려 나갔었는데 내측 인대 부상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간바 오사카의 주세종 선수가 구단에서 검사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소집이 제외가 됐고 라이프치히의 황희찬 선수가 독일의 보건당국 격리 규정으로 차출이 불가하여 소집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울산 현대의 윤빛가람 선수도 왼쪽 종아리 부상으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많은 주요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서 확실히 한국 국가대표 힘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멤버들이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 있어요. 최종 소집된 명단 선수들을 쭉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골키퍼에 울산 현대의 조현우 선수, 가시와 레이솔의 김승규 선수, 세레소 오사카의 김진현 선수가 소집이 됐습니다. 아마 울산 현대의 조현우 선수가 든든하게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 조현우 선수는 거의 뭐 부상이나 나이 먹고 은퇴하는 거 아니면 국가대표 원탑 골키퍼로 계속 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비에는 간바 오사카의 김영권, 강원FC의 김영빈, 울산현대의 김태환, 수원FC의 박주호, 수원FC의 박지수, 울산현대의 원두재, FC서울의 윤종규, 울산현대의 홍철 선수가 소집이 됐습니다. 우선 간바 오사카의 김영권 선수와 수원FC의 박주호 선수는 2011년 삿포로 대참사를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죠. 그때 당시에 일본에 3대 0으로 개짜증나게 허무하게 패배를 했었는데 김영권 선수가 그때 당시에 왼쪽 풀백으로 경기에 임해서 전반 25분 만에 발목을 다치면서 나가게 됐고 대신 들어온 그때 당시에 박원재 선수가 2분 만에 공에 맞아서 뇌진탕 증세로 나가게 되면서 박주호 선수가 투입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권 선수와 박주호 선수는 확실히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인터뷰에서도 확실히 고참으로서 어린 선수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현대의 김태환 선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왜냐? 다들 아시죠? 김태환 선수한테 밉보이면 바로 멱살에 그냥 쌍욕 날라갑니다. 깡패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김태환 선수고 지난 울산 대 제주전에서도 제주의 김호규 선수를 상대로 심판도 막 잘 못 말리더라고요. 경기가 끝나고도 따라가서 따지던데 알고 보니 김호규 선수가 군대에서 선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선임을 밖에서 만나서 군대 때 뭔가 당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싸움꾼 기질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기 때문에 든든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재수가 오지게 없는 선수기 때문에 뭔가 이 선수를 선발로 내보낸다면 좀 부정을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연 그 선수가 누구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원FC 박지수 선수죠. 뭐만 하면 퇴장당하는데 경기 끝나고 나면 야, 미안하다. 야, 너 퇴장 아니야. 야, 다음 경기 뛰어. 이 상황이 한 번만 나와도 재수가 없는 건데 성남과의 경기, 인천과의 경기, 두 경기 연속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핸드볼 파울로 경고에 페널티킥까지 내줬어요. 이거는 거의 재수 옴 붙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전에서 선발로 나왔다가는 뭔가 막아 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박지수 선수는 잘하는 건 알지만 최근에 좀 재수가
오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전에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선수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인 울산현대 원두재 선수 만 23살임에도 불구하고 울산현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원FC의 김영빈 선수는 굉장히 좀 묵묵하게 수비 진영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스타일이고 FC서울의 윤종규 선수는 사실 좀 눈에 안 띄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규 선수는 좀 잘 모르겠고 울산현대 홍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 중이라서 울산현대에서도 경기를 안 뛰고 있는데 굳이 소집을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뭐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기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 자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미드필더에는 울산현대의 김인성, 이동경, 이동준 그리고 FC서울의 나상호, 알사드의 정우영, 남태희, 발렌시아의 이강인, 대전 하나시티즌의 이진현,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강원FC의 조재환 선수가 소집이 됐습니다. 일단 울산현대의 3인방 김인성, 이동경, 이동준 최근에 K리그에서 굉장히 핫한 선수들이죠. 모두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양쪽 날개 그리고 중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점인 스피드적인 측면을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동경 선수는 올림픽 축구대표로 김학범호에 차출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윤빛가람 선수가 국가대표 소집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국가대표로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FC서울의 나상호 선수 현재 K리그 6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2019년도에 J리그 FC도쿄에서 뛰었었는데 적응을 잘 못해서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좀 일본에 강력한 좀 임팩트를 주는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사드의 정우영과 남태희 선수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먼 거리에서 프리킥 찰 때 무회전으로 중거리 슛 잘 때리는 선수죠. 그리고 남태희 선수는 현재 알사드에서 6골을 기록 중이고 이번 소집 명단 중에서 가장 많은 A매치 골인 6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메시라고 불릴 정도로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리고 알사드의 정우영,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이렇게 동명이인이 국가대표에 발탁된 게 23년 만에 나오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차범근 감독 시절 1998년 태국에서 열린 킹스컵에서 뛴 2명의 선수가 서동원 선수라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뭐 잠깐 재밌는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미드필더 자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하면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발렌시아의 좀 다른 선수들의 상태가 좀 삐리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마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게 된다면 리버풀에서 사우스햄튼으로 임대된 미나미노와의 대결이 좀 확실히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강인 선수 출전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탈압박과 공격으로 이어주는 패스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럽파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있죠. 프라이부르크와 도르트문트의 경기가 있었을 때 제가 완전 개역배였던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한번 예상한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 경기에서 우리의 정우영 선수가 기가 막힌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어주면서 2대1 승리를 거뒀었는데 아직도 그때의 감흥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함께 뛴다면 굉장히 좀 안구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소집된 강원FC의 조재환 선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에 뭔가 보여준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 기대는 되지 않고 벤투 감독도 아마 기용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공격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공격수 소집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경남의 이정엽 선수와 FC서울의 조용욱 선수를 소집을 했는데 이정엽 선수의 경우에는 K리그2에서도 지금 골을 기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집을 했다는 건 조금 의아한
의아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조용욱 선수 또한 FC 서울에서 골이나 뭐 이렇다 할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이 두 선수를 부를 만큼 '우리나라 공격수가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소집된 명단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일본 대표팀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려보자면 확실히 유럽파 선수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최상의 스쿼드로 봐도 과언이 아닌 일본 대표팀입니다. 유럽파 선수들만 하더라도 삼프도리아의 요시다 마야, 볼로냐의 도미아스 다케이로, 슈투트가르트의 엔도 와타루, 행크의 이토 주냐, 사우스햄튼의 미나미노, 프랑크푸르트의 가마타 타이치, 브레멘의 오사코 유야, 파르티잔의 아사노 타쿠마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해외파들을 전부 소집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일본이 앞선다고 보이긴 합니다. 또한 월드컵 예선 몽골과의 경기가 30일에 일본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약체팀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친선 경기에 좀 확실히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일본이 확실히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몽골과의 경기에 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해외파가 전부 모인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의 멘탈을 좀 갈기갈기 찢어 놔서 일본이 몽골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도 더럽게 안 풀리는 일본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원정 가면 더럽게 답답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긴 하는데 뭐 직전 6번의 원정 경기에서 1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레바논이나 북한 같은 이거 뭐 좀 말하기도 민망한 팀들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했던 고구마 5개를 한 번에 먹은 답답함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일본도 뭐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시원하게 이겨본 적이 없고 3경기를 득점도 없이 끝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대 한국. 자, 정예 멤버인 일본, 해외파가 대거 빠진 한국의 대결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일본에 뒤지고 일본의 홈이라는 점을 볼 때 모든 면에서 한국이 불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랜만에 일본과의 국가대표 경기이기 때문에 고구마 5개를 한 번에 먹은 답답한 상황이 나올지라도 프랑스 승과 한국 승 두 경기 묶어서 프로토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재밌게 보고 우리나라 응원하자는 차원에서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중에 A매치 경기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A매치 경기들이 있는데 그 경기들은 소소하게 골 때리는 TV 밴드에서 멤버십 분들과 토론해보고 소액으로 재미로 프로토 구매를 해볼 생각이라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진 않는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말쯤이면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에 어떤 경기들이 들어오는지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다시 영상으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화이팅입니다.